인간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타인의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인의 언사의 숨은 뜻을 알아채고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화제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 살펴야 한다. 전체적으로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천천히 상대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말과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동기를 파악하면 내면을 읽을 수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보인다면 단순히 나를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나에게 잘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들리는 말에만 기게 울리지 말고 그가 하는 행동까지 잘 살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소인배는 이것만 봐도 거를 수 있다. 몸짓과 언어를 통해 의도를 파악하라. 타인의 심리를 살피며 내면을 읽는 방법이다. 평소 행동을 통해 타인의 심리와 성격을 헤아리고 본질을 뚫어라. 선입견이나 외모에 판이 지지 않고 그 사람의 참든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상대가 언제 어디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관찰하라.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어떤 때에 기뻐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 준비된 말과 행동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까지 숨기기는 어렵다. 좋은 것과 싫은 것 앞에서는 몸과 감정이 솔직히 말해줄 것이다. 상대의 속셈을 고백하게 만들어라. 좀 더 복잡하고 정확하게 타인의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은 아무렇지 않은 척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미끼를 던져 전략적으로 의중을 떠보는 것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져야지 비로소 소나무 전나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일을 당했을 때 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도 그렇고 그대의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다.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진짜 마음이 보이기 마련이다. 위기가 없다면 내 주변에서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도 낙심할 것이 없다. 나 역시도 어려운 때에 나의 진가를 발휘하여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오래된 관계가 되면 서로가 익숙해져서 예의를 갖추기 쉽지 않다. 오래 들수록 서로 상대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충고만 늘어난다. 충고만 많아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면 오히려 상대는 부담으로 느끼며 거리를 둘 것이다. 이렇듯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서 서로가 신의를 지켜야만 한다. 내가 친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친구를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친구 사이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행동보다 말이 먼저 앞선다. 경솔하게 망언을 자주 하는 사람 역시 똑같다. 그런 사람은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키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일이 점점 더 커져서 본인 자신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말 많은 사람 역시 가까이 하기를 피해야 한다. 말이 말을 만들고 말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와서 결국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어이없는 행동을 하기 쉽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썩이지 말라.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좋다. 신의가 없이 충고만 하면 사이는 멀어지게 될 테니 서로 간의 충고는 신뢰를 먼저 충분히 쌓은 다음 조심스럽게 하여라. 그렇게 된다면 친구는 스승이 된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친구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지금 있는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니
나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었는가? 그건 자신이 지금 교만하다는 증거이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단지 나의 교만이 눈을 가려서 못 찾았을 뿐이지 장점은 있다. 군자는 상대방의 장점이 더욱 커지도록 칭찬하고 결점은 점점 줄일 수 있도록 엄중하게 충고한다. 소위는 그 반대다. 시기 질투 때문에 상대방의 장점을 무시한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함으로써 이득을 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지켜 세우기만 하고 필요한 조언은 하지 않는다. 군자는 정말로 혼란한 상황에 부닥친 이에게는 가능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풍족하고 부유하지만 욕심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리 머리를 숙여 간청할라도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다. 군자는 주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아간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평생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책임을 추궁하면 원망을 멀리할 수 있다. 어찌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고민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도 별 방도가 없다. 군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근심하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는다. 군자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소위는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위는 혀로 말한다. 군자는 자긍심을 지니지만 다투지 않고 여럿이 어울리지만 편을 가르지 않는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누구나 실수를 한다. 다만 군자와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대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변명하고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군자는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를 만회하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인다. 군자는 모든 일을 공평하게 대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천을 미루며 말부터 앞서는 것을 경계하라. 말은 다소어라고 서툴지라도 단호하고 충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실수가 죄악이 돼버린다. 군자는 실수를 통해서도 감명을 준다. 군자는 실수를 해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의 과실은 눈에 잘 띄기 마련이다. 마치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누구나 그것을 알아채고 하늘의 모습에 놀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군자는 잘못을 당당하게 만회한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하여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라. 충성과 신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라.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 군자 역시 실패할 때가 있다. 그러나 실패라고 모두 똑같은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군자는 군자다. 실패를 하고 우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실패를 한다. 그렇기에 실패한 사람을 모두 똑같이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아픔은 이때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게 된다.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보지 못한다. 가장 현명한 자와 가장 어리석은 자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둘 간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산을 옮기는 자도 작은 돌 한 개를 옮긴 것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작게 배신을 당한 경험은 누구나 있다. 절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도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의 많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지만 나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절박해 보여 모아두었던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로 내 연락을 피하는 친구도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이후로는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잘해줘봤자 또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의문이 생기게 된다.
나에게 베푸는 호의에 다른 속내가 있진 않을까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인연도 놓치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니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말한다. 내 뒤통수를 배신자를 알아보는 7가지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배신자는 독사와 같다. 독사는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한마디의 거짓말, 한 번의 행동으로 당신의 마음을 깊이 상처 입힐 수 있다. 또한 독사는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꼬리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외모는 아름답지만 그들은 당신을 해칠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 배신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이다. 대신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배신자를 알아볼 수 있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배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배신자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배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친구, 가족, 연인, 동료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배신은 신뢰를 깨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배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배신자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배신자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신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계획적인 배신자와 비계획적인 배신자이다. 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신뢰를 얻은 후 당신을 배신한다. 반면에 비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한다. 배신자는 왜 당신을 배신하는 것일까? 배신자의 심리는 다양하다. 첫째, 질투이다. 배신자는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둘째, 분노이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셋째, 이기심이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넷째, 두려움이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지고 만다. 배신은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배신을 피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배신자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배신자를 알아보고 예방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간관계에서는 야박한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나를 섬기더라도 그들은 결국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린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가워지고 만다. 그러므로 야박한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마라.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인연인 것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나서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맺은 인연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런 인연은 서로를 가볍게 대하고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인연은 깊이가 없고 서로가 따질 수밖에 없다. 가볍게 맺은 인연이라서 서로에게 별로 애정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야 안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곡식이 자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곡식보다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인연을 어떻게 쉽게 맺을 수 있겠는가? 쉽게 맺은 인연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니 처음부터 가벼운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인연을 맺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늘 인연을 맺으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나는 항상 혼자서 마음을 다 주고 진심으로 대했지만 결국 상처만 받았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하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고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모두 인연이 아니다.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라고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스치고 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면 오히려 좋은 인연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 인연을 너무 가볍게 맺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계산하고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치고 가는 인연은 무시하고 넘어가야 한다. 평소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치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가볍게 맺으면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기회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좋지 않은 인연들 때문에 내 삶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게 피해를 본 시간과 감정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니다. 이 시간과 돈 그리고 능력 등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모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기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는 것은 곧 다른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회는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었고 나쁜 인연도 있었다. 나쁜 인연인 경우에는 인연을 끊으며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 인연이 아닌 인연들 때문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인지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야 조금씩 사람을 잘 가려내는 법을 배웠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사람은 자주 보면 소중함을 잊기 쉽고 소중한 것도 자주 대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물과 공기도 그렇다. 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우리 마음을 만든다. 친한 사람일수록 어렵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각은 불가원의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멀리 하기도 어려운 관계를 말한다.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조절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다. 남녀 간의 만남도 그렇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렇다. 너무 친하게 대하면 실수를 하기 쉽다.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도 상대에게 다 드러날 수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상대의 단점이나 비밀까지 다 알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은 모르는 게 오히려 좋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는 법이다. 인간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타인의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인의 언사의 숨은 뜻을 알아채고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화제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 살펴야 한다. 전체적으로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천천히 상대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말과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동기를 파악하면 내면을 읽을 수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보인다면 단순히 나를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나에게 잘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들리는 말에만 기계 울리지 말고 그가 하는 행동까지 잘 살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소인배는 이것만 봐도 걸을 수 있다. 몸짓과 언어를 통해 의도를 파악하라. 타인의 심리를 살피며 내면을 읽는 방법이다. 평소 행동을 통해 타인의 심리와 성격을 헤아리고 본질을 뚫어라. 선입견이나 외모에 판이 지지 않고 그 사람의 참든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상대가 언제 어디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관찰하라.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어떤 때에 기뻐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 준비된 말과 행동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까지 숨기기는 어렵다. 좋은 것과 싫은 것 앞에서는 몸과 감정이 솔직히 말해줄 것이다. 상대의 속셈을 고백하게 만들어라. 좀 더 복잡하고 정확하게 타인의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은 아무렇지 않은 척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미끼를 던져 전략적으로 의중을 떠보는 것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져야지 비로소 소나무 전나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일을 당했을 때 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도 그렇고 그대의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다.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진짜 마음이 보이기 마련이다. 위기가 없다면 내 주변에서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도 낙심할 것이 없다. 나 역시도 어려운 때 나의 진가를 발휘하여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오래된 관계가 되면 서로가 익숙해져서 예의를 갖추기 쉽지 않다. 오래 들수록 서로 상대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충고만 늘어난다. 충고만 많아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면 오히려 상대는 부담으로 느끼며 거리를 둘 것이다. 이렇듯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서 서로가 신의를 지켜야만 한다. 내가 친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친구를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친구 사이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행동보다 말이 먼저 앞선다. 경솔하게 망언을 자주 하는 사람 역시 똑같다. 그런 사람은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키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일이 점점 더 커져서 본인 자신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말 많은 사람 역시 가까이 하기를 피해야 한다. 말이 말을 만들고 말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와서 결국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어이없는 행동을 하기 쉽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썩이지 말라.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좋다. 신의가 없이 충고만 하면 사이는 멀어지게 될 테니 서로 간의 충고는 신뢰를 먼저 충분히 쌓은 다음 조심스럽게 하여라. 그렇게 된다면 친구는 스승이 된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친구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지금 있는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니 나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었는가? 그건 자신이 지금 교만하다는 증거이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단지 나의 교만이 눈을 가려서 못 찾았을 뿐이지 장점은 있다. 군자는 상대방의 장점이 더욱 커지도록
칭찬하고 결점은 점점 줄일 수 있도록 엄중하게 충고한다. 소위는 그 반대다. 시기 질투 때문에 상대방의 장점을 무시한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함으로써 이득을 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지켜 세우기만 하고 필요한 조언은 하지 않는다. 군자는 정말로 혼란한 상황에 부닥친 이에게는 가능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풍족하고 부유하지만 욕심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리 머리를 숙여 간청할라도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다. 군자는 주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아간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평생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책임을 추궁하면 원망을 멀리할 수 있다. 어찌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고민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도 별 방도가 없다. 군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근심하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는다. 군자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소위는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위는 혀로 말한다. 군자는 자긍심을 지니지만 다투지 않고 여럿이 어울리지만 편을 가르지 않는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누구나 실수를 한다. 다만 군자와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대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변명하고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군자는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를 만회하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인다. 군자는 모든 일을 공평하게 대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천을 미루며 말부터 앞서는 것을 경계하라. 말은 다소어라고 서툴지라도 단호하고 충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실수가 죄악이 돼버린다. 군자는 실수를 통해서도 감명을 준다. 군자는 실수를 해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의 과실은 눈에 잘 띄기 마련이다. 마치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누구나 그것을 알아채고 하늘의 모습에 놀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군자는 잘못을 당당하게 만회한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하여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라. 충성과 신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라.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 군자 역시 실패할 때가 있다. 그러나 실패라고 모두 똑같은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군자는 군자다. 실패를 하고 우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실패를 한다. 그렇기에 실패한 사람을 모두 똑같이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아픔은 이때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게 된다.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보지 못한다. 가장 현명한 자와 가장 어리석은 자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둘 간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산을 옮기는 자도 작은 돌 한 개를 옮긴 것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작게 배신을 당한 경험은 누구나 있다. 절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도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지만 나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절박해 보여 모아두었던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로 내 연락을 피하는 친구도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이후로는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잘해줘봤자 또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의문이 생기게 된다. 나에게 베푸는 호의에 다른 속내가 있진 않을까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인연도 놓치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니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말한다. 내 뒤통수를 배신자를 알아보는 7가지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배신자는 독사와 같다. 독사는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한마디의 거짓말, 한 번의 행동으로 당신의 마음을 깊이 상처 입힐 수 있다. 또한 독사는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꼬리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외모는 아름답지만 그들은 당신을 해칠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 배신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이다. 대신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배신자를 알아볼 수 있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배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배신자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배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친구, 가족, 연인, 동료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배신은 신뢰를 깨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배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배신자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배신자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신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계획적인 배신자와 비계획적인 배신자이다. 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신뢰를 얻은 후 당신을 배신한다. 반면에 비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한다. 배신자는 왜 당신을 배신하는 것일까? 배신자의 심리는 다양하다. 첫째, 질투이다. 배신자는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둘째, 분노이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셋째, 이기심이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넷째, 두려움이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지고 만다. 배신은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배신을 피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배신자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배신자를 알아보고 예방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간관계에서는 야박한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나를 섬기더라도 그들은 결국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린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가워지고 만다. 그러므로 야박한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마라.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인연인 것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나서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맺은 인연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런 인연은 서로를 가볍게 대하고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인연은 깊이가 없고 서로가 따질 수밖에 없다. 가볍게 맺은 인연이라서 서로에게 별로 애정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곡식이 자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곡식보다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인연을 어떻게 쉽게 맺을 수 있겠는가? 쉽게 맺은 인연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니 처음부터 가벼운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인연을 맺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늘 인연을 맺으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나는 항상 혼자서 마음을 다 주고 진심으로 대했지만 결국 상처만 받았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하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고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모두 인연이 아니다.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라고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스치고 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면 오히려 좋은 인연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 인연을 너무 가볍게 맺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계산하고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치고 가는 인연은 무시하고 넘어가야 한다. 평소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치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가볍게 맺으면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기회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좋지 않은 인연들 때문에 내 삶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게 피해를 본 시간과 감정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니다. 이 시간과 돈 그리고 능력 등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모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기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는 것은 곧 다른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회는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었고 나쁜 인연도 있었다. 나쁜 인연인 경우에는 인연을 끊으며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 인연이 아닌 인연들 때문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인지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야 조금씩 사람을 잘 가려내는 법을 배웠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사람은 자주 보면 소중함을 잊기 쉽고 소중한 것도 자주 대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물과 공기도 그렇다. 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우리 마음을 만든다. 친한 사람일수록 어렵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각은 불가원의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멀리 하기도 어려운 관계를 말한다.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조절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다. 남녀 간의 만남도 그렇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렇다. 너무 친하게 대하면 실수를 하기 쉽다.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도 상대에게 다 드러날 수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상대의 단점이나 비밀까지 다 알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은 모르는 게 오히려 좋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는 법이다. 인간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타인의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인의 언사의 숨은 뜻을 알아채고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화제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 살펴야 한다. 전체적으로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천천히 상대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말과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동기를 파악하면 내면을 읽을 수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보인다면 단순히 나를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나에게 잘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들리는 말에만 기게 울리지 말고 그가 하는 행동까지 잘 살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소인배는 이것만 봐도 거를 수 있다. 몸짓과 언어를 통해 의도를 파악하라. 타인의 심리를 살피며 내면을 읽는 방법이다. 평소 행동을 통해 타인의 심리와 성격을 헤아리고 본질을 뚫어라. 선입견이나 외모에 판이 지지 않고 그 사람의 참든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상대가 언제 어디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관찰하라.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어떤 때에 기뻐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 준비된 말과 행동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까지 숨기기는 어렵다. 좋은 것과 싫은 것 앞에서는 몸과 감정이 솔직히 말해줄 것이다. 상대의 속셈을 고백하게 만들어라. 좀 더 복잡하고 정확하게 타인의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은 아무렇지 않은 척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미끼를 던져 전략적으로 의중을 떠보는 것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져야지 비로소 소나무 전나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일을 당했을 때 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도 그렇고 그대의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다.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진짜 마음이 보이기 마련이다. 위기가 없다면 내 주변에서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도 낙심할 것이 없다. 나 역시도 어려운 때에 나의 진가를 발휘하여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오래된 관계가 되면 서로가 익숙해져서 예의를 갖추기 쉽지 않다. 오래 들수록 서로 상대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충고만 늘어난다. 충고만 많아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면 오히려 상대는 부담으로 느끼며 거리를 둘 것이다. 이렇듯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서 서로가 신의를 지켜야만 한다. 내가 친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친구를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친구 사이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행동보다 말이 먼저 앞선다. 경솔하게 망언을 자주 하는 사람 역시 똑같다. 그런 사람은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키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일이 점점 더 커져서 본인 자신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말 많은 사람 역시 가까이 하기를 피해야 한다. 말이 말을 만들고 말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와서 결국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어이없는 행동을 하기 쉽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썩이지 말라.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좋다. 신의가 없이 충고만 하면 사이는 멀어지게 될 테니 서로 간의 충고는 신뢰를 먼저 충분히 쌓은 다음 조심스럽게 하여라. 그렇게 된다면 친구는 스승이 된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친구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지금 있는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니 나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었는가? 그건 자신이 지금 교만하다는 증거이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단지 나의 교만이 눈을 가려서 못 찾았을 뿐이지 장점은 있다. 군자는 상대방의 장점이 더욱 커지도록 칭찬하고 결점은 점점 줄일 수 있도록 엄중하게 충고한다. 소위는 그 반대다. 시기 질투 때문에 상대방의 장점을 무시한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함으로써 이득을 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지켜 세우기만 하고 필요한 조언은 하지 않는다. 군자는 정말로 혼란한 상황에 부닥친 이에게는 가능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풍족하고 부유하지만 욕심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리 머리를 숙여 간청할라도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다. 군자는 주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아간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평생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책임을 추궁하면 원망을 멀리할 수 있다. 어찌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고민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도 별 방도가 없다. 군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근심하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는다. 군자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소인은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군자는 자긍심을 지니지만 다투지 않고 여럿이 어울리지만 편을 가르지 않는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누구나 실수를 한다. 다만 군자와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대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변명하고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군자는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를 만회하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인다. 군자는 모든 일을 공평하게 대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천을 미루며 말부터 앞서는 것을 경계하라. 말은 다소어라고 서툴지라도 단호하고 충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실수가 죄악이 돼버린다. 군자는 실수를 통해서도 감명을 준다. 군자는 실수를 해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의 과실은 눈에 잘 띄기 마련이다. 마치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누구나 그것을 알아채고 하늘의 모습에 놀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군자는 잘못을 당당하게 만회한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하여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라. 충성과 신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라.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 군자 역시 실패할 때가 있다. 그러나 실패라고 모두 똑같은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군자는 군자다. 실패를 하고 우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실패를 한다. 그렇기에 실패한 사람을 모두 똑같이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아픔은 이때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게 된다.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보지 못한다. 가장 현명한 자와 가장 어리석은 자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둘 간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산을 옮기는 자도 작은 돌 한 개를 옮긴 것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작게 배신을 당한 경험은 누구나 있다. 절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도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지만 나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절박해 보여 모아두었던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로 내 연락을 피하는 친구도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이후로는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잘해줘봤자 또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의문이 생기게 된다. 나에게 베푸는 호의에 다른 속내가 있진 않을까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인연도 놓치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니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말한다. 내 뒤통수를 배신자를 알아보는 7가지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배신자는 독사와 같다.
독사는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한마디의 거짓말, 한 번의 행동으로 당신의 마음을 깊이 상처 입힐 수 있다. 또한 독사는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꼬리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외모는 아름답지만 그들은 당신을 해칠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 배신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이다. 대신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배신자를 알아볼 수 있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배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배신자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배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친구, 가족, 연인, 동료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배신은 신뢰를 깨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배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배신자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배신자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신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계획적인 배신자와 비계획적인 배신자이다. 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신뢰를 얻은 후 당신을 배신한다. 반면에 비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한다. 배신자는 왜 당신을 배신하는 것일까? 배신자의 심리는 다양하다. 첫째, 질투이다. 배신자는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둘째, 분노이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셋째, 이기심이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넷째, 두려움이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지고 만다. 배신은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배신을 피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배신자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배신자를 알아보고 예방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간관계에서는 야박한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나를 섬기더라도 그들은 결국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린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가워지고 만다. 그러므로 야박한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마라.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인연인 것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나서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맺은 인연은 오래갈 수 없다. 그런 인연은 서로를 가볍게 대하고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인연은 깊이가 없고 서로가 따질 수밖에 없다. 가볍게 맺은 인연이라서 서로에게 별로 애정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야 안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곡식이 자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곡식보다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인연을 어떻게 쉽게 맺을 수 있겠는가? 쉽게 맺은 인연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니 처음부터 가벼운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인연을 맺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늘 인연을 맺으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나는 항상 혼자서 마음을 다 주고 진심으로 대했지만 결국 상처만 받았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하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고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모두 인연이 아니다.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라고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스치고 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면 오히려 좋은 인연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 인연을 너무 가볍게 맺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계산하고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치고 가는 인연은 무시하고 넘어가야 한다. 평소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치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가볍게 맺으면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기회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좋지 않은 인연들 때문에 내 삶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게 피해를 본 시간과 감정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니다. 이 시간과 돈 그리고 능력 등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모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기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는 것은 곧 다른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회는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었고 나쁜 인연도 있었다. 나쁜 인연인 경우에는 인연을 끊으며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 인연이 아닌 인연들 때문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인지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야 조금씩 사람을 잘 가려내는 법을 배웠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사람은 자주 보면 소중함을 잊기 쉽고 소중한 것도 자주 대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물과 공기도 그렇다. 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우리 마음을 만든다. 친한 사람일수록 어렵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각은 불가원의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멀리 하기도 어려운 관계를 말한다.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조절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다. 남녀 간의 만남도 그렇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렇다. 너무 친하게 대하면 실수를 하기 쉽다.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도 상대에게 다 드러날 수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상대의 단점이나 비밀까지 다 알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은 모르는 게 오히려 좋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는 법이다.